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목요일 굿모닝 화이트엔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오후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네, 현재 회담장 분위기 또 회담장 옆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상황은 어떤지 현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교입니다. 자, 좀 쌀쌀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김정은 위원장이 묵고 있는 극동 연방대학교 안에 있는 호텔입니다. 호텔 주변으로는 조용한 가운데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이른 새벽에도 숙소 주변에 배치된 보안 요원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밤새 자리를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회담을 위해 휴교령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숙소와 회담장 주변의 통제가 이루어질 뿐 수업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학생들 역시 북러 두 정상의 만남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역에서 환영을 받았다며 블라디보스토크 도착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오늘 두 정상이 만나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러시아 측은 정상회담이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우리 시각으로는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개최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푸틴 대통령은 여기서 숙박을 하지 않고 회담을 마치는 대로 이곳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 직후 늦은 오찬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이번 만남의 핵심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만큼 북러 양측이 현재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전망인데요. 북측은 러시아의 지지 발언을, 러시아는 비핵화 협상에서의 입지 확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밖에 북러 경제협력, 특히 대북 제재에 따라 올해 안에 돌아가야 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란 관측입니다. 자, 회담이 오후에 진행이 되면 오전 일정은 공개된 것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에서 밝힌 회담 시작 시간 외에는 공개된 일정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회담 전후 김정은 위원장의 일정은 말 그대로 안개 속인 상황인데요. 오후로 예정된 회담 전에 시찰에 나서거나 또 북한 유학생을 만나는 등의 별도 일정을 진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이 사전 답사한 곳들이 시찰 예상지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흔적을 따라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 있는 호텔 가반의 경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002년 방문 당시 잠시 쉬어갔던 곳이고요. 빵 공장 역시 아버지 김정일의 흔적이 있는 곳인데다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관리해온 만큼 방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그 밖에 러시아 태평양 함대 역사박물관과 숙소에서 가까운 러시아 최대 해양관 프리모르스키 오케아라니움 등이 방문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공한 로컬 초콜릿 공장과 우유 공장 등도 김창선 부장이 다녀간 곳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하노이 때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가지 않고 고위 수행원들이 따로 시찰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찰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한현희입니다. 북한에서 대남 대미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 당 부위원장에서 장금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위원으로 교체됐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장 부장은 50대 후반으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와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에서 민간 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첫 외국 방문인 러시아 방문에 빠지면서 대남 대미 업무에서 빠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러시아 안보수장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접견합니다. 문 대통령은 파트루셰프 서기로부터 북러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동향을 청취하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과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또 문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 국빈 방문 때 초청했던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파트루셰프 서기와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를 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오늘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내일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만납니다. 미일 양국은 최근 철통 안보 동맹을 과시하는 등 밀착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 순방을 마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부인 아키에 여사와 함께 이틀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아베 총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워싱턴 근교에서 골프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안보 현안에서부터 양국 간 무역과 투자 증진 방안 등을 두루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북 공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답방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5일 일본 국빈 방문에 나섭니다. 일본이 새 일왕 즉위 이후 처음 맞이하는 국빈이라는 점에서 미일 밀착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두 정상은 6월 G20 정상회의 때도 회담을 예고하며 공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やはり日米同盟の揺るがない絆の象徴、さらに地域や世界の平和と繁栄に貢献する日米のグローバルなパートナーシップ、こうしたものをさらに強化をしたい、こういう思い。 미일 양측은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가진 안보협의회에서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고 확고한 대북 제재 이행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The mission set remains the sam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re deeply connected, and we've talked about that. 이는 북러 정상회담과 중국의 1대1로 포럼을 무대로 펼쳐질 동북아 외교전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북러 밀월과 북중러 공조에 맞서 미일 안보 동맹을 과시하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어제 하루 종일 국회 상황이 어수선했는데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심 의원은 어제 저녁 8시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을 만나 선거제도 개편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공수처 신설 법안 등을 논의하기로 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비슷한 시간에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가장 내용이 심한 곳은 바른미래당입니다. 오신환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당 추인안을 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하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교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물리력에 막혀 관련 서류 전달이 무산됐는데 오늘 팩스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조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패스트트랙 반대를 선언한 오신환 의원은 취재진과 종일 숨바꼭질하다 오후 늦게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빼려는 사보임계 제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의총에서 사보임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시종 잡배도 아닙니다.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일찌감치 철통 방어하면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계 제출은 일단 무산됐습니다. 이게 당을 욕먹이는 일이에요. 이게 법에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요. 들어가지 말라고. 말 많은 공수처법이 사개특위를 통과하려면 찬성표 11개가 필요한데 법력권이 9표라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바꿔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당에 저는 총의를 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추인된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책임도 또 원내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사보임을 안 한다는 전제로 필요를 했다고 저쪽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맞나요? 네, 그쪽의 주장입니다. 네.
아슬아슬한 충돌이 종일 이어진 가운데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사보임계 제출을 온몸으로 저지하는 동시에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내 집단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가세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퇴진을 처음으로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저는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퇴진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조만간 열릴 의원총회에서는 사보임 강행과 패스트트랙에 대한 성토는 물론 김관영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요구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어제 국회의장실에 몰려갔습니다.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소동이 빚어졌는데 성추행 주장 등 볼썽사나운 폭로전도 종일 이어졌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으로 이렇게 간다고 해서 절대로 본회의에 통영 안 하시겠다, 본회의에 표결에 붙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 약속해 주십시오. 항의 수위가 거세지자 문희상 국회의장도 맞받아칩니다. 법박하신다고 의장님 말씀하셨죠? 고문에서 매달려서 나를 죽이려고 그럴 때도 나는 내 소신 끝에 급기야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그건 대한민국 보고 얘기해. 대한민국 의원님 왜 의장을 못 믿게 만들어요? 의원님 말이 맞아. 못 믿게 나가세요. 하세요. 한국당 이미자 의원과 문희장이 충돌하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한국당은 문희장이 여성 의원인 이미원을 성추행했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못난 이미자 의원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모멸감을 주고 그렇게 조롱하고 수치심을 극대화하고 성추행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 국회 대변인실은 전형적인 자해 공갈이며 의장실을 점거한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이후 저혈당 쇼크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아침에 그 혈압이 거의 200까지 올라갔었고 맥박이 2배로 이렇게 돼서 여야의 폭로전도 한층 격화됐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서로를 향해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른미래당 끝까지 가겠냐? 제가 묻는 질문에 끝까지 갈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본인 민주당 갈 수도 있다. 철저하게 왜곡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정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한국당이 문희상 의장에게 아프리카 외유 비용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엉뚱한 공격을 펴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공방 속에 국회가 하루 종일 난장판으로 변하면서 협치는 간대였고 볼썽사나운 구태만 남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져서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특히 어제와 달리 대기가 불안정해서 다소 요란스레 내릴 수 있는 점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비가 오면서 낮 동안에도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은데요. 하지만 한낮 기온이 18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풍 영향으로 경남 지역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남 동부와 경남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고요. 중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비는 오후 중부와 전북 지역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퇴근길이면 전국으로 확대해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영남에 5에서 30mm, 호남에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와 경북에는 돌풍과 함께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18도, 광주 20도, 부산 1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8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부터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주말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대구에서 주택 화재로 2명이 다쳤고 부산에서는 승용차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어젯밤 9시가 좀 넘은 시각 대구시 서구 비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흰색 소나타 승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부산 동래구 안락지하차도 인근. 56살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안락지하차도를 벗어난 직후 오른쪽 차도 방책을 들이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으며 사고는 운전자의 단순 과실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창원 방향 지수 나들목 근처에서는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승용차의 엔진룸 등을 완전히 태웠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갓길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심장질환을 앓던 60대가 운전 중 의식을 잃으면서 다른 차와 충돌한 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전동 휠체어를 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 운전자 67살 정모 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고 호흡을 회복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탔던 72살 이모 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10대가 윗집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외출을 하려고 나섰던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황급히 오릅니다. 뒤이어 경찰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뒤 한 여성이 들것에 실려 옮겨집니다. 여성은 아파트 6층에 사는 70대 할머니. 흉기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옆으로 누워 있는 건데 비가 있더라고. 내가 놀래가 크고 찌고 내가 집을 뛰어들었다. 할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아래층에 사는 18살 장모군. 피의자 장군은 피해자 집이 있는 이곳 복도에서 30분 이상 피해자를 기다린 뒤 외출하는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장군은 범행을 저지른 뒤 구급미술관에서 태연하게 손을 씻기도 했습니다.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장군은 1학년 때 다니던 고등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같은 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조현병 판정을 받아 약을 먹어왔습니다. 경찰은 진술 등으로 미뤄 장군이 애니메이션을 본 뒤 피해망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우리 만화 영화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그 사람이 뇌와 뇌가 연결돼 가지고 할머니 몸이 그 내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 할머니가 움직일 때마다 내 뼈가 부서지는 같은 고통을 느낀다. 경찰은 범죄 심리 분석관을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2007년 11월에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특수강간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만들어지기 한 달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새 증거를 확보한 만큼 검찰은 공소시효 특례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주영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단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습니다. 여성 A씨가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지난 2007년 11월에 촬영된 증거입니다.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생기기 불과 한 달 전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 것은 지난 2007년 12월입니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연장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수사단이 이번에 새로 확보한 자료를 과학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2010년 성폭력특례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소시효 특례 조항에 따라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동영상이 촬영된 2007년 11월을 기준으로 특수강간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이미 2017년 공소시효가 종료됐지만 특례 조항을 적용하면 2027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유전자 DNA와 달리 동영상 사진을 과학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입니다. 스틸 사진이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감정을 통해서 범죄인의 동일성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과학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수사단은 동영상 속 여성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를 성폭력 피해자로 고려한 만큼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신뢰관계자인 여성의 전화 소장 등이 동석했습니다.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우선 성범죄 혐의가 있는지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핵심 인물 윤 씨가 입을 다물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에 쫓기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을 조사 중인 진상조사단이 다음 달 초 최종 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논란이 일어난 핵심 증인 윤지호 씨에 대한 진술에 대한 검증도 병행했습니다. 장자연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다음 달 8일쯤 사건 최종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 검토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검찰 재수사 권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학의 사건처럼 지금 처벌이 가능한 범죄 혐의를 찾을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조사단은 우선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 대표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등 다수의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밖에 술 접대 강요나 부실 수사 관련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제기된 약물 성폭행 의혹은 시효가 남아있어 수사가 가능하지만 조사단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큽니다. 장 씨가 술자리에서 약물에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다는 쪽과 진술 자체가 믿을 만한지는 좀 더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인으로 주목받은 윤지호 씨도 조사단에서 장 씨의 약물 의혹 관련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 씨의 진술이 일부 거짓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조사단은 윤 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언니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 사람들을 거론을 했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성폭행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게 조사단의 기본 방침이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는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서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윤 씨는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당연히 맞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이달 초부터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도피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국가수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기자회견은 왜 자처했던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소속사도 참담한 심경이라며 전속 계약을 해지해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2주 전 박유천은 마약 투약 의혹 등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싶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결단코 마약을 한 적도 과거 연인인 황하나 씨에게 권유한 적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마약 정밀 감정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성, 그러니까 마약류에 대한 반응이 나온 겁니다. 뻔뻔한 거짓말에 마지막까지 박유천을 지지했던 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팬들은 이제 더 지지할 수 없으니 퇴출해달라며 소속사를 향해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함께한 소속사 역시 곧바로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박유천을 믿었는데 참담한 심경이라면서 신뢰가 깨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회견에서 말했듯 박유천은 연예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데뷔한 박유천은 그룹 JYJ로 배우로 활동하며 한류 스타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희대의 거짓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더는 연예계에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아이들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들 많으시죠? 세계보건기구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박상남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어린이의 전자기기 화면 노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신체 활동과 충분한 수면이 보장돼야만 비만과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HO는 우선 전자기기 화면 노출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 2살에서 4살까지의 어린이의 경우 하루 6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For 2-year-olds, screen time should be, if possible, less than 1 hour, 60 minutes per day, and less is better. For slightly older children, the 3 to 4-year-olds, again, we're looking for 180 minutes or 3 hours of physical activity during the day. WHO는 특히 1살 이하의 유아는 이러한 전자기기 화면에 아예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밝힌 가이드라인엔 스마트폰은 물론 텔레비전, 컴퓨터, 비디오 게임 기기 사용 시간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WHO는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되도록 활동적인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렸을 때 형성되는 건강한 신체 활동과 수면 습관이 소아 비만을 예방하고 성인이 됐을 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And the widest context here is the rising levels of overweight and obesity and the increasing levels of physical inactivity. Currently today, 1 in 3 adults are overweight or obese. 1 in 4 adults do not do enough physical activity. WHO는 2017년 편은 보고서에서 전 세계 비만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 저소득 국가 중심으로 40년 동안 10배 이상 늘어 1억 2천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에게 잠이 부족한 것은 TV 시청, 비디오 게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오늘 선거제도 개편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시도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회의가 열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지키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실에 몰려가 오신환 의원 교체를 승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저혈당 쇼크를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는데 문 의장 측은 한국당에 폭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극동 연방대학에서 열립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 회담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협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가 어제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고소당한 데 대해 맞고소하겠다며 이미 예정된 출국이라고 설명했는데 당분간 경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마십시오. 2, 3분만 아니 언론은 피하는 의장이 없어. 언론은 피하는.
사보임을 허가해 주시는 것은 결국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를 함부로 패스트트랙의 길로 가게 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리는데 의장께서 장본인이 되시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 사보임 인정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오늘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의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고문에서 매달려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도 나는 내 소신 끝에 내 소개법대로 해야지. 소신을 법 지키기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직원들 내지 마요. 스크럼을 짜서 나가는 이게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여러분, 가족들 서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보신 것처럼 아수라장이 된 국회 상황 어제 온종일 뉴스로 보셨을 겁니다. 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여야 4당이 오늘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회의장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큰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도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야 4당이 예고한 대로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 설치 법안에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거라는 소식에 모인 겁니다.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조를 짜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지키며 밤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헌법 가치를 몽졸히 파괴해버리려는 이러한 잘못된 악법들의 처리에 대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막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은 한국당 불참과 상관없이 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할 방침입니다.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회의 시간을 통보했고 사개특위 역시 오늘 안에 지정을 목표로 시간을 조율 중입니다. 정개특위에선 지금보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에선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같은 시각 안건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당내 사개특위 정개특위 위원 전원에게 신속 처리 대상 안건 동의 요구서에 미리 도장까지 받아둔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협상에 동참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말은 상당히 거칠게 하고 하는데 저희도 많이 해본 일이라서 알지만 오래 못 갑니다. 자제하시고 이제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입법 활동과 특히 추경 예산안을 여야 4당과 한국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교체를 막아달라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집무실로 몰려가서 패스트트랙 반대를 선언한 오 의원의 사개특위 사보임 승인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평소 큰 어른으로 대우했냐고 반문하면서 이럴 거면 멱살을 잡으라고 반박하다 탈진과 쇼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장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합을 하기 위한 사보임을 하는 것을 어떻게 허가해 주십니까? 바른미래당이 오늘 사실관계를 바른미래당이 지금 겨우 한 표 차이로 그 말도 안 되게 지금 지금까지 사법이 모르겠어요. 난 오모가 뭔지 저 사기특위에 누가 사보임이 중요한 사안을 의장님께서 아셔야지요.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겁박 얘기해서 내가 막 마음대로 내가 절대 안 해요. 여기 칼이라도 안 해요. 의장님 자퇴하세요.
도장을 하시는데 다 모든 상명 권한은 부장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그럼. 의원직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시면 독재 정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권을 겪어봤어요? 이놈이 독재 정권이요. 경험해봤어요. 저도 민주화하고 했잖아. 저도 김대중 대통령 그런 말을 해요? 이게 대한민국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손을 놓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가운데 오늘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6조 7천억 원 규모인데 이번 추경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합니다. 게다가 앞서 보신 대로 여야 간의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미세먼지와 산불 대응 등 국민 안전에 2조 2천억,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천억이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미세먼지 7천 톤이 추가로 줄고 직접 일자리 7만 3천 개가 늘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집행 타이밍과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에 추경이 통과되면 성장률도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이 빠른 시간 내 국회를 통과되어 그 혜택이 국민에게, 국가 경제에 그리고 각 기업에 신속하고도 고루 전달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하여 국민과 국회, 언론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추경의 국회 처리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앞선 두 차례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는 45일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3조 6천억 원의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동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당은 올해 470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도 또다시 추경을 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퍼쓰기 위한 정치 추경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의 이번 추경은 총체적 부실 추경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명백한 정치 추경입니다. 특히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합의를 거쳐 국무총리 시정연설과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미선 문영배 신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문 대통령은 두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환담을 나눌 예정이어서 이 재판관의 주식 보유 논란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두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이 끝난 지난 19일 국빈 방문 중이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제로 두 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오늘 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제 러시아 땅에 도착한 뒤 이례적으로 현지 TV 매체와 즉석에서 인터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난 여기 오면서 러시아 이민들의 원동 이민들에 대한 우리 이민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네, 이번 국경에서부터 이렇게 이자도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러시아 이민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으면서 이번 방문이 매우 유익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되며 또 당신의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많은 문제든 의견을 교환하고 이 지역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공동으로 조정해 나가는 데서 매우 유익한 그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의 첫 만남이자 북한과 러시아 정상의 8년 만의 만남은 오늘 오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대 화두인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북러 경제협력 등의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현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북러 정상이 8년 만에 마주하는 곳은 블라디보스토크 루스키 섬 안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교입니다. 일찌감치 청소 등의 준비는 마쳤고 회담장 인근에 북한과 러시아 국기를 배치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회담장 건물 바로 옆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인데 이 건물로 향하는 모든 길에 울타리를 세운 것도 모자라 이 길목마다 보안 요원을 배치해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처럼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러시아 역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기본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북한의 최근 행보를 비핵화 선행 조치 일부로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던 만큼 북한으로선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지지 발언이 나오길 기대할 거란 관측입니다. 러시아로서도 비핵화 논의를 다자구도에서 접근하려는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 결렬로 대북 제재 완화에 실패한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해 러시아와 어느 정도의 경제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일각에선 대북 제재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모두 귀국해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연장과 관련해 합의가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한현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러시아 안보수장인 파트루셰프 서기가 오늘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북러 정상회담 당일이라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김도원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청와대에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논의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북측의 답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의 안보 관련 최고협의체인 연방안보회의의 책임자 파트루셰프 서기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점이 주목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도 한 파트루셰프 서기는 한러 고위급 안보회의에 참석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미리 밝히지 않았지만 북러 회담이 열리는 날인 만큼 회담 주요 의제가 문 대통령에게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북러 정상회담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한러 양국의 협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제재 해제 로드맵이나 비핵화 협상에서의 러시아의 역할 강화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초청했던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안도 논의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앞서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는 푸틴 대통령의 방안을 올해 상반기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4차 남북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기 방안도 추진 중이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주요국 정상들의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요란스러운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 오늘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비는 오늘 정오쯤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후에 중서부 지역으로 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퇴근길 무렵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와 영남 지역에 5에서 30mm로 양이 적지는 않겠습니다. 또 돌풍을 동반해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오겠지만 강원도 산간 지역은 밤부터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어제와 달리 찬 공기를 몰고 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은 25.9도까지 올라서 더웠는데요. 오늘은 서울 낮 기온이 18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현재 기온이 16.6도인데 거의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기온에서 1, 2도가량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옷차림 도톰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또 이렇게 안개가 끼는 가운데 오전엔 대기 정체로 또 오후에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충청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대기질이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가 어제 캐나다로 출국했습니다. 진실 공방에 휩싸여 고소까지 당한 상태인데 당분간 경찰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정장 차림의 윤지호 씨가 자신이 살던 캐나다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루 전에도 탑승 예약까지 했지만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출국이 늦어졌습니다. 자신을 향해 제기된 명예훼손 혐의 등은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고소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당연히 맞고서야죠. 제가 한국에는 언제 다시 또 어머니의 건강 문제 때문에 출국하는 것이라며 도피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 아프시다고요. 윤 씨가 출국함에 따라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도 종료됐습니다. 앞서 윤 씨는 책 출판을 도운 김수민 작가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두고 SNS에서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조모 씨 성추행건 이에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윤 씨가 예전부터 출국 의사를 밝혀온 만큼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출국으로 명예훼손 고소로 번진 진실 공방에 대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지사직을 잃을 수도 있어서 검찰이 오늘 어느 정도 구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오후 검찰 구형을 끝으로 4개월간의 치열했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됩니다. 검찰의 구형에 이어 이 지사가 최후 진술에 나서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과 검사 사칭, 그리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여부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4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직위를 이용해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고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검찰은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점, 지방선거 당시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을 공보물에 넣은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친형과 관련해선 단순한 입원 절차 검토 수준이었고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익금 확보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인데 이걸 강제 입원이다, 또 강제 입원 시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 달쯤 진행될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만큼 검찰 구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특정일에 주총이 몰리고 가본분들 아시겠지만 진행 시간이 짧아서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되곤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 고 조양호 회장이 사내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주총 시간이 짧아 발언권을 얻기 어렵다 보니 시작부터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다른 주제 말씀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란이 이어지자 의장이 일부 안건은 서둘러 처리하기도 합니다.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을 끄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보다 앞서 열린 삼성전자 주총에서는 공간 부족으로 입장 지연 사태가 벌어져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주총장의 모습이 앞으로는 확 바뀔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주주의 주총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우선 주총을 통보할 때 감사보고서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특정 일자에 주총을 여는 기업의 수를 한정해 주총이 3월 말에 몰리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보고서가 첨부가 돼야 되면 3월 말에 사업보고서가 통상 나오는데 결국에 3월 말에 주총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4, 5월 주총도 활성화될 거고.
전자투표도 확대합니다. 지금까지는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만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로도 인증이 가능해집니다. 또 회사가 주주에게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 주총 참여 안내를 쉽게 할 수 있고 참여 주주에게 기념품 제공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공청회를 거친 뒤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방안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정치권에서 툭하면 나오는 표현이죠. 내로남불. 스스로에겐 관대하고 남이 하는 일에는 엄격한 걸 말합니다. 요즘 일본 정부가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국 사법부 독립성에 문제가 있어 보여 한국 내 자회사 사업을 철수하겠다. 기술 유출 혐의로 일본 기업의 한국인 직원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자 엉뚱하게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일본 정부도 즉각 거들고 나섰습니다. 한술 더 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정당한 사법 절차까지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반면 한때 닛산의 구세주로 추앙받던 카를로스 고은 전 회장이 일본 검찰에 체포되면서 일본 사법제도가 수세에 몰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를 찾은 아베 총리에게 고은 전 회장의 인권과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아베 총리는 적절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일본 사법제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무한정 늘리는 구금기간과 변호사 입회를 금지한 강압조사 등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비난이 쇄도하는데도 아베 총리는 꿋꿋하게 문제 없음을 강조한 겁니다. 일본은 맞고 한국은 틀리다는 식의 내로남불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난 일이라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끈질기게 국제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일본 정부.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WTO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この処置の撤廃をですね、引き続き私は求め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엄격한 기준으로 출하되고 있다는 WTO 표현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둔갑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일본 정부의 내로남불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분쟁에서 사실상 한국 승소 결정을 내린 세계무역기구 WTO에 대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는 고노 외무상이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데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힘들지? 마시면서 해? 팀장님, 바카스도 좋지만 직원 좀 더 뽑아주세요. 풀려야 할 건 피로만은 아니다. 그래도 시작은 피로회복부터. 바카스.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누군가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호출이다. 새로운 타겟 아이스 쪽이야. 모시고 왔다. 문제가 뭐지? 은행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문 컨설턴트 무료로 붙여주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사람 일자리 소개시켜주기. 삼촌 일어나. 일할 때 애들 봐주기.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IBK 기업은행.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이틀 연속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6% 하락한 $65 8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행정부의 이란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중단 조치로 이틀 연속 상승해 가격 부담이 커지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해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늘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 협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회담은 정상 간 1대1 회담인 단독 회담 후 대표단이 참여하는 확대 회담과 공식 연회 순으로 이어진다고 러시아 대통령궁이 밝혔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하는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다른 듯하면서도 닮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박희천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푸틴 대통령과 절대 권력을 구축한 김정은 위원장. 하지만 두 사람이 권좌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은 천양지차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렵게 자란 푸틴 대통령은 대학을 졸업하고 옛 소련 정보기관인 KGB에 투신했습니다. 1990년대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과 연방보안국 국장을 역임한 뒤 1999년 옐친 당시 대통령에 의해 총리 대행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정계의 실력자로 부상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옐친의 사퇴로 대통령 직무 대행이 되고 이듬해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돼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반면 최고 지도자의 아들로 태어난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과정은 순탄한 편입니다. 스위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후계자 수업을 착실히 받은 뒤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면서 20대 후반 나이로 최고 지도자에 등극했습니다. 이처럼 집권 과정도 다르고 나이도 32살이나 차이가 나지만 비슷한 점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둘 다 스포츠광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유도 유단자에 스키와 승마, 낚시 등을 즐깁니다. 김 위원장도 농구를 좋아해 미 NBA 스타였던 데니스 로드먼을 여러 차례 북한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크림반도 병합으로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핵 개발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동병상련의 처지도 공통점으로 꼽힙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심 의원은 어제 저녁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을 만나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소수정당으로서 거대 정당 횡포를 비판하던 심 의원이 그럴 수 있느냐면서 일방적인 통보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지사는 오늘 재판에 출석해서 검찰의 구형에 맞서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이 지사의 최후 진술을 모두 들은 뒤 다음 달 안으로 선고 일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인 수협이 구 수산시장에 대해서 5번째 강제 집행을 진행합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수협의 강제 집행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명도 집행을 시도해왔지만 상인들의 강경 대응에 막혀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창업에서 제품의 해외 진출까지 한자리에서 도와주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가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투명 디스플레이는 모니터 역할도 가능해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글로벌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펀드 조성도 도와 해외 진출에 성공한 우수 사례로 꼽힙니다. 수출할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해결책을 제품 속에 녹여낸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The conflicts and the differences in culture and buying habits. Because of that, I think that our students in Conflict Now Resolution give some great ideas of how to avoid conflicts.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 컨설팅 회사도 송도 캠퍼스에 입주해 있습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파악하는 초소형 환경 제품을 비롯해 IoT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건강 프로그램을 상품화시킨 제품도 세계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배터리 팩을 만드는 이 회사는 글로벌 캠퍼스의 인적 자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올해 전기 배터리 2,000세트 이상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를 앞으로도 인천시와 우리 인천 테크노파크는 집중적으로 육성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고 해외 진출을 위한 마케팅과 투자 유치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의 강점을 활용해 앞으로 5년 동안 회사 200개를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10,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어린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WHO는 2살에서 4살 어린이가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을 들여다봐서는 안 되고 1살 이하는 아예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24일 어린이의 전자기기 화면 노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적절한 신체적 활동과 충분한 수명이 보장돼야 비만과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WHO가 밝힌 전자기기 화면 노출 관련 가이드라인 시간은 스마트폰은 물론 텔레비전과 게임기기 사용 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밭을 일구는 트랙터로 그림을 그리는 아티스트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선 한 트랙터 아티스트가 다빈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해서 이 트랙터로 넓은 밭에 다빈치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배수관에 갇힌 새끼오리들을 소방관들이 구조하는 모습이 SNS에 공개되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트랙터 옆에서 한 화가가 그림 그리기를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81만 평의 넓은 밭 한쪽을 캔버스 삼아 거대한 이미지를 그리겠다는 다리오 감바린 씨. 그가 트랙터를 운전하면서 밭에 그려넣을 그림은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상화입니다. 트랙터가 곡선을 그리며 지나간 자리에 르네상스 시대 거장의 머릿결과 수염 등 실제의 초상화처럼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빈치의 탄생 500년을 기념해 1519라는 숫자를 그려넣는 것을 마지막으로 8시간여 만에 작업은 마무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화가의 작품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직접 보기를 원한다면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며칠 뒤면 실제 농작물을 심기 위해 밭을 일궈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알라메다 카운티. 한 소방관이 배수관에서 새끼 오리들을 연신 끄집어 올리자 또 다른 소방관이 종이 상자에 담고 있습니다. 배수관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던 오리들이 구조되는 순간입니다. 10마리나 되는 어린 오리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한 소방관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알라메다 소방서가 이 영상을 SNS에 공개한 직후 소방대원들을 칭찬하는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LG 선수단의 더가웃을 보면 경기 중에 단체로 손을 흔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자는 취지로 안타를 치면 손을 흔들어주는 이른바 안녕 세리머니라고 하는데요. 서로의 칭찬이 힘이 됐을까요? LG가 기아를 8연패 수렁에 몰아넣으면서 3연승을 달렸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안타를 치고 나가면 더가웃의 동료들은 여지없이 손을 흔들어 축하하고 루상에 나간 선수도 아이처럼 답례를 보냅니다. 팀 단결을 위해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이른바 안녕 세리머니가 LG의 시즌 초반 신바람 야구 부활을 이끌고 있습니다. LG 방망이는 1회부터 불을 뿜었습니다. 1회 일찌감치 2점을 올린 LG는 2회에 넉 점을 추가하는 등 5회를 버티지 못한 기아 선발 터너를 상대로 무려 9점을 뽑아 10대3 손쉬운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기아는 무기력한 마운드에 수비 실책까지 겹치면서 연패 탈출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기아가 8연패를 당한 건 2010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키움은 선두 두산의 4연승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3대3으로 팽팽히 맞선 7회 원아웃 만루에서 키움은 센즈가 두산 투수 박치국으로부터 만루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승부를 갈랐습니다. NC는 2회 투런, 7회 3런 홈런을 쳐낸 이원재의 5타점 원맨쇼를 앞세워 KT를 10대2로 크게 이기고 LG와 함께 공동 3위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화는 연장 접전 끝에 11회 말 김혜성의 끝내기 안타로 롯데를 꺾고 단독 6위에 올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통합 우승을 차지한 청주 KB국민은행이 안덕수 감독과 3년 재계약했습니다. 2016년 KB 지휘봉을 잡은 안덕수 감독은 정규리그 순위를 3위와 2위, 1위로 해마다 끌어올렸고 올 시즌에는 챔피언 결정전 우승까지 달성했습니다. 김호철 남자배구 대표팀 전임 감독이 계약 조건을 어기고 프로배구 OK저축은행과 이직 협상을 해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OK저축은행이 사과했습니다. 타경원 OK저축은행 단장은 프로배구연맹 임시이사회에서 김호철 감독과 신임 감독 협상을 했던 건 사실이라며 과정이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신임 감독 선임에 있어서 대표팀 감독과 협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신중치 못했고 좀 더 내부에서 어떤 본인이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했던 것에 대한 저희도 불찰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뭐 저희가 그 빼오기 논란 뭐 이런 거 있을 때 사실관계를 좀 밝히고자 저희도 얘기를 했던 거지 그 뒤에 어떤 이렇게까지 상황이 확산되고 또 논란이 계속될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당혹스럽고 저도. 지난 2년 동안 국내 여자 골프를 평정하고 미국 무대로 진출했던 이정은 선수가 모처럼 국내 팬들 앞에 나섭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던 LPGA 첫 시즌 초반, 이정은이 자신에게 준 점수는 몇 점일까요?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머리 색깔을 바꾸고 확 달라진 모습으로 오랜만에 찾아온 고구. 보고 싶었던 동료들을 다시 만나니 마치 친정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편합니다. 한국 음식을 오자마자 맛있게 먹었고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서 좀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요.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 데뷔해 숨가쁘게 흘러간 시즌 초반.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던 시간이지만 이정은은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대견합니다. 거의 100점 만점에 90점? 초반에 잘 성적이 나주고 있고 편하게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적응하기도 더 쉬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국내 무대에서 2년 연속 상금왕을 차지한 이정은은 올 시즌 LPGA에 데뷔해 첫 6개 대회에서 모두 2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린 적중률 6위, 평균 타수는 8위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돋보입니다. 첫 해 신인왕 경쟁을 할 때 제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1년이었거든요. 저 한국에서 신인왕 경쟁할 때보다는 마음이 편하네요. 올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리는 KLPGA 챔피언십은 올해로 41번째를 맞는 최고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합니다. 총 상금 10억 원을 놓고 이정은과 배선우 등 해외파에 맞서 올 시즌 거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아연, 이승현 등 새내기들이 정면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박태환 선수가 오는 7월 개막하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매니지먼트사가 밝혔습니다. 관계자는 박태환이 현재 국제대회에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면서 세계 선수권에 참가하지 않는 대신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에 맞춰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 자주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비는 오늘 정오쯤에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됩니다. 오후에 중서부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늦은 오후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 중부와 영남 지역에 5에서 30mm로 적지 않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스럽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호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오겠지만 밤부터 기온이 낮은 강원 중북부 산간 지역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어제와 달리 찬 공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은 25.9도까지 올라서 비가 그친 뒤 따뜻했지만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선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무려 8도가량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기온에서 1, 2도가량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도톰하게 옷차림을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청과 호남 지역 짙은 안개도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전엔 안개가 끼는 가운데 대기 정체로 오후에 국외 먼지가 유입되면서 충청과 호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기질이 좋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날씨는 온화합니다. 서울 기온 15.9도, 대구 14.2도인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에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낮이면 모두 개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